안녕하세요. 헬스오TV의 정종호 기자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붓고 아침이 되면 얼굴이 붓고 많은 여성분들이 부종으로 고생하고 계시죠? 오늘은 체질의학의 전문가, 냉증과 열증이란 유명한 블로거로 활약하시면서 자상한 진료로 소문이 자자하신 김달래 원장님을 모시고 부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래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부종이 왜 생기나요? 예, 부종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의 혈액이라든지 나머지 체액이 정상적인 순환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부종은 단순한 부종이고, 또 이제 기운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나이가 증가하면서 서서히 이제 근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젊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노년기 때 부종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체질별로 부종의 원인을 달리 보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한방에서도 부종의 원인이 가장 큰 이제 요소가 콩팥이라고 봤고요. 콩팥이라든지 또 이제 간이나 심장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기운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떤 위장장애 때문에 오는 걸로도 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종의 종류가 이제 사상 체질별로도 나타나지만은 기본 가장 큰 게 이제 양적인 부종이냐 음적인 부종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몸에 좀 힘이 있다는 의미고, 부종은 전반적으로 기력이 떨어지면서 몸의 체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부종으로 나눠가지고 치료법도 이제 다르게 했는데, 사상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상의학에서는 소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봤을 때 이제 기운이 약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팔다리에 부종이 나타나는 게 많다고 봤고, 소양이는 이 얼굴 위쪽이라든지 상체에 화와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얼굴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부종이 많이 생긴다고 봐서 몸의 열기를 좀 줄여주는 그런 치료법을 했고요. 태어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폐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장성이나 아니면 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폐에 부담을 줘서 나타나는 그런 부종이 많다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제 그 부종 치료는 이뇨를 이렇게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게 해서 붓기를 내는다고 봤는데, 사상의학에서는 체질별로 좀 다르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민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서 기본적으로 기운 순환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맥에서 혈액이 잘 이렇게 올라오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부종이 많다고 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약재를 많이 썼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상기되고 지나치게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열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부종이 생기는데, 얼굴이라든지 상체에 열감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부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열기를 좀 내려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잘 나게 하는 약을 썼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잘 먹지도 않은데 자꾸 이제 살은 단단해지면서 나타나는 부종이다 보니까 심장이라든지 폐의 순환을 좋게 해가지고 멀리 좀 이렇게 기운을 많이 분산시켜서 소모시켜가지고 뭐 땀을 내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붓기를 내려는 그런 방법과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재를 설명한다면은 가장 보통 우리가 쓰는 이렇게 소민 같은 경우에는 생강 말린 건강이라든지 뭐 같은 생강가의 양강이라든지 귤 껍질이나 뭐 탱자 껍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몸도 따뜻해지고 순환이 좋아지고 기운이 생기다 보니까 체력이 올라가면서 붓기가 내려서 팔다리가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몸에 이제 화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현계나 방풍이나 강활, 독활 같은 이런 약재들인데, 보통 뭐 울릉도에서 나는 그런 뭐 전어나물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갯방풍처럼 방풍나물 같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열기도 내리면서 소변도 잘 나게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솔풍령 같은 소나무 뿌리에 생기는 복령을 써가지고 이뇨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태어민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폐의 기운을 도와주는, 그래서 맹문동, 천문동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원지 석창포처럼 마음도 편안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변도 잘 나가게 해서 심폐기능이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법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체열을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체열 촬영을 해보면은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체에 열이 좀 많은 편이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상체는 정상인데 아랫배라든지 팔다리가 좀 차갑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열을 보더라도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서 기운이 약해서 부종이 나타나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몸에 화와 열이 많아서 상체 쪽으로 열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여성 환자가 더 남자보다 많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자와 좀 달리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임신을 하면서 이제 몸속 갑자기 체중이 뭐 적게는 뭐 한 7, 8kg에서 많게는 뭐 15kg 이상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강 내의 압력이 증가하다 하고 정맥에 압박을 받아서 부종이 생기는 한편,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이 동맥은 이제 심장의 압으로 이제 혈액이 전달되는데 정맥은 압이 없어요. 그 계속 이제 이 정맥의 그 판을 이제 정맥판이 이제 거꾸로 못 오르게 해서 옆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오는데, 이때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근육이에요. 근육 운동이 활발해야만 정맥 순환이 좋아지는데, 남자들의 그 근육량은 한 자기 몸무게의 40에서 50%인데 여성들은 30에서 40%. 어떤 연구를 보면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몸무게 약 한 44%가 근육이고 여성들은 36%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보통 여성이 부종이 한 8, 남성이 2 정도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한 4배 정도 많은 걸로 나올 정도로 근육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또 하나가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림프 순환의 문제인데, 림프는 심장은 이렇게 혈액을 돌리는 작용을 하는 펌프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림프 순환은 림프를 돌려주는 기관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렇게 흉곽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그 압력 차에 의해서 림프 순환을 하는데, 여성들이 아무래도 작은 운동을 하고 남성들은 이렇게 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림프 순환이 더 원활합니다.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저는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맥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봅니다. 여성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종을 내버려두면 살이 찌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종이 살로 변하는 경우는 단기간에는 아닙니다. 부종은 어디까지나 이제 세포나 아니면 세포 밖에 이렇게 물이 이제 체액이 이제 차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지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체액이, 그러니까 물이 지방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종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몸속에서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한쪽으로 이제 수분이 몰리다 보면 그쪽에 혈류순환이 떨어지는 한편으로 근육의 활동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방이 많이 차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종이 살이 되긴 하지만은 단기간에 살이 이렇게 붓기가 있다고 해서 살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전반적으로 붓기가 많이 생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활동이 떨어지고 대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살이 더 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부기가 빠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땀을 흘리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경우하고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근데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내가 따라서 흘리는 땀하고는 땀의 성상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에 질병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찌부듯할 때 이제 사우나를 하거나 해서 땀을 흘리면은 몸이 가뿐해지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봐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성적인 이제 부종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정맥의 어떤 순환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것처럼 정맥의 어떤 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혈관이 늘어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정맥 순환은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에 만성적인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다리가 저리고 뻐근하고 아프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종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확실히 부기에는 더 악화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단순 부종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차가운 숟가락을 눈 위에 얹히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눈 같은 경우에는 눈 주위의 조직이 피하 지방도 얇고 그다음에 진피층도 얇다 보니까 이쪽은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 갖고 그래서 정맥이 잘 순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온도가 낮은 걸 내면은 정맥이 수축을 하면서 확실히 어떤 붓기가 좀 사라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정맥 같은 경우에는 정맥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모세혈관에부터 이렇게 투과성도 높아져서 붓기도 생기기도 하고 또 정맥 순환도 부담을 받기 때문에 붓기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차가운 숟가락을 넣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붓기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정맥 순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장기간 서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스타킹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해주면은 확실히 정맥은 더 잘 순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효과적인 어떤 보조 기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임신 중에 호박을 먹으면 안 된다는 설이 있고 예. 또 출산 후에 옛날에 호박죽을 많이 먹었고 또 근데 그 반대로 서양 의사들은 예. 호박죽이 안 좋다라는 그렇게 또 말을 했는데 예. 정확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과식물의 대표가 이제 호박이잖아요. 그래서 박과식물은 뭐 호박, 수박, 뭐 멜론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특징이 이제 미네랄, 그러니까 무기질 성분 가운데 칼륨이 많아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름철에 수박 먹고 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는 것처럼 호박도 같은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임신 중에는 산모도 이제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태아가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모의 그 혈액량도 늘어나고 또 태아도 체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호박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혈액이 늘어나거나 태아가 성장하는데 부담을 좀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임신 중반 이후에는 한참 이제 태아가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충분한 혈액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박을 먹게 되면 체액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증가하는데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출산 후에 붓기가 생겨가지고 만성적으로 계속 부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유제를 쓰는 것보다는 호박이라든지 수박이나 아니면 박나물처럼 아주 칼륨이 많은 이런 음식을 드셔가지고 소변을 통해 가지고 붓기가 내리면 덜 힘들고 또 몸 컨디션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나눠 가지고 호박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호박이나 박이나 수박이나 다 같은 예예. 박과식물이니까. 패밀리라는 예, 얘기입니다. 예전에 원장님이 성형수술이나 질병으로 붓기가 생겼을 때 박 둘, 적소도 둘, 당귀비 둘, 계지 둘, 대복피 둘, 생광피 0.5의 비율로 먹으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뭐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어떤 조직을 절개하거나 뭐 아니면은 결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주위에 혈액이 이제 정체되는 보통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합니다. 타박상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붓기가 생기고 정상적인 이제 혈액이 이제 혈관 밖을 벗어나다 보니까 빨리 이제 어혈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성질이 열감도 느끼게 되고 또 정상적인 조직보다는 좀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붓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뇨 효과 있는 약재를 써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박나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팥이라든지 적소두 그러니까요. 적소두라든지 복령의 껍질이나 생강 껍질 같은 경우에 뭐 그 다음에 대복피 같은 이런 것들이 붓기를 많이 빼줍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성질이 너무 이렇게 타박이 있는 경우에 너무 차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차가운 성질에다가 생강을 약간만 넣어주면은 이게 오일도 잘 풀어지고 또 이제 이뇨 효과가 있어가지고 붓기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요거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몸에 열이 많은 경우에 좀 더 세게 써야 처방을 좀 바꿔야 되고 몸이 너무 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 약간 더 좀 몸을 따뜻하게 약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몸속에 수분을 많이 빼고 붓기를 내려주는 데는 이런 약재들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체열에 너무 뜨겁고 차가운 것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예. 균형을 잡힌 처방을 내셨군요. 예예.
그 일반 약 중에서도 보면은 다 생약에서 유래한 부종 치료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레몬, 병풀, 예, 포도엽, 예, 예, 그다음 이런 것도 반합성 플라보노이드에서 추천한 게 많은데 예, 이런 일반 약의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약간의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플라보노이드가 있는 이런 약재들을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투여하면은 정맥의 탄력성을 좀 더 좋게 해주고요. 또 모세혈관의 이렇게 투과성, 그러니까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이렇게 자꾸 빠져나와가지고 붓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정 기간 꾸준하게 복용한다면은 효과는 있다고 봐요. 다만 사람에 따라 좀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좀 받아서 진료를 하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종을 예방하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부종, 한방에서는 부종보다는 수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종에 있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서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물을 끌고 와야 되니까 붓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소금을 짜게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깊게 하면은 흉곽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사이에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쪽에 있는 이 림프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잘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는 20대 후반에서 우리 이제 성장을 멈추고 40대가 되면은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부종도 여기 영향을 받아요. 부종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특히 호흡을 좀 깊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붓기가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좀 깊게 하면은, 큰 노래를 하면서 깊은 심호흡을 해서 노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림프 순환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데, 특히 이제 정맥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몸의 온도를 너무 이렇게 변화가 많게 하는 거, 특히 이제 밤에 잠잘 때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밤새껏 이제 배꼽에다가 이제 뜨겁게 이제 전기 패드를 착용하는 이런 것들은 정맥 순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팁이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침 치료를 받으면 예. 부종이 더 악화된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게 아, 예. 뭐 사실입니까? 그리고 예. 그걸 포함해서 이 한의학적 치료, 부종에 관한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예.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침은요. 보통 우리 한방 치료에서 침은 기본적으로 몸에 어떤 뭉친 것을 풀어주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조정하는 의미예요. 근데 부종 환자 가운데 몸이 차거나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좀 자기 체력보다 많이 하면은 또 붓기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침 치료만으로는 오히려 몸을 좀 이렇게 기운을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몸에 힘이 좋은 사람은 침을 치료하면은 확실히 좋아지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종에 침을 놓는 경우는 그래서 좀 꺼리는 편이고요. 한방 치료에 있어서 장점은 이게 보통 강한 이뇨제를 써가지고 소변만 빼가지고 붓기를 내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맥이 약한지 강한지, 몸에 열이 많은지 아니면 몸이 차가운지 아니면 호흡기의 기능이 떨어지는지 이걸 봐가지고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이 가성비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력에 기반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헬스오 TV 두 번째 시간으로 부종 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김달래 원장님을 모시고 유용한 정보를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헬스오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